여러분의 올바른 독해학습을 도와드립니다. 디딤돌 초등 독해력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주요 내용 핵심 강의.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죠. 자, 비유하는 표현을 이해해요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목표 달성을 위한 실전 훈련. 두 가지 시를 만나보겠습니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그리고 유성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두 작품 모두 너무나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렇죠? 자, 두 작품 속에 활용된 비유 표현의 특징, 효과를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살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시를 감상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를 감상할 때는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장면을 떠올리면서 시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 시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고요.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의,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이가 아니라 말하는 이의 정서나 태도나 처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의 주제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뭘 떠올려라? 장면을 떠올려라. 자,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1연의 내용입니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뭐 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왔죠. 뭘 하고 싶대요? 하늘을 우러러 보고 싶대요. 하늘은 사실 저 위에 있어서 우러러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내려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러러 보고 싶다고 하는 거는 단지 높이 있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라 뭔가 바라는 이상향인 거예요. 목표. 근데 무엇이 목표가 되느냐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재물이, 어떤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이, 이게 인생의 각각의 목표가 될 수 있는데 이 시에서 자신의 목표인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이 하늘은 어떤 대상일까? 뭐처럼 하늘을 우러르고 싶냐면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처럼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싶어요. 여러분 장면을 떠올리라 그랬죠? 돌담이 이렇게 촥 있는데 햇살이 내리 쪼이고 있습니다. 돌담에 햇살이 막 부서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 풀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샘물이 이렇게 있어요. 장면을 떠올려봐. 너무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은 그 자연의 모습이죠. 그런 자연의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은 모습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라면 이 시에서 말하는 하늘 자체가 바로 이렇게 평화롭고 순수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평화롭고 순수한 세상을 바라보는데 지저분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겠어요? 마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처럼 풀 아래 웃음지는 샘물과 같은 깨끗한 순수한 마음으로 그 평화로운 세상, 그 순수한 세상을 바라봐야겠죠. 자, 햇발같이 샘물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직유법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댈 때 뭐뭐 같이처럼과 같은 연결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햇살이 뭐 한대요? 속삭인대요. 작게 이야기한대요. 돌담에 막 부서지는 그 햇살의 모습이 마치 속삭이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풀 아래 웃음 짓는데요. 웃을 줄 아는 것도 사실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시에서는 햇살과 샘물이 속삭이고 웃음 짓는다?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입니다. 이런 비유의 방법을 사용해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싶은 이런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을 말하고 있네요. 그 내용이 이연에서도 이어지고 있어요. 새학시 볼에 떠오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마치 비단이 펼쳐진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 색깔은 보드레한 에메랄드 색깔입니다. 그 하늘의 모습 너무 깨끗하고 예쁘죠. 새학시 볼에 떠오는 부끄러운 그런 마음으로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 같은 마음으로 누가 시인 아니랄까 봐 시의 가슴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순수하고 예쁜 마음을 나타냈네요. 여기도 부끄럼같이 물결같이 직유법을 사용해서 순수한 세계,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예쁜 시이죠.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이에요. 자, 이렇게 봄하늘을 바라보고 싶고 우러르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었는데 이번에는 유성 살펴보겠습니다. 유성이 뭐죠, 여러분? 유성? 맞아요. 그 유성,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유성 보면 소원을 빌어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보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든대요. 왜냐면 너무 순식간에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거의 빛속도로 빛속도까지는 아니겠구나. 하늘에서 우주 공간에서는 뭐 저항이 없으니까 뭐 굉장히 빠른 지구 중력에 휩쓸려서 내려오지만 대기권에 들어오면은 공기 저항을 받아가지고 이제 빛이 나는 거잖아요. 불꽃이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순식간이래요. 그래서 뭐 소원 빌고 하는 순간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 유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역시 장면을 떠올리면서 읽어야 돼요. 밤하늘은 별들의 운동장. 오늘따라 별들 부산하게 바자닌다. 별들이 쫙 펼쳐진 밤하늘의 모습이 떠오르죠. 도심에서는, 우리나라의 도심에서는 참 보기 힘든 광경인데 그 밤하늘의 별들이 무수히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그 우주 공간에 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환상적인 느낌이 들 건데, 이 시에서는 그 밤하늘이 별들의 운동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따라 별들은 부산하게 막 바쁘게 바자닌다. 바자닌다라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밤하늘의 별들, 깨끗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막 반짝반짝반짝 하잖아요. 마치 막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밤하늘을 운동장으로, 은유법으로 나타내었고, 마치 별들이 거기서 운동회를 하는 사람처럼 표현을 한 거죠. 의인법입니다. 그래서 막 아득히 멀리 막 함성이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먼 곳에서 아슴풀의 빈 우레소리 들리더니 어떻게 됐어? 빗나간 야구공 하나. 웬 갑자기 야구공? 쨍그랑 유리창을 깨고 또르르 지구로 떨어져 구른다. 마지막에 또르르 지구로 떨어져 구른다라는 표현이 없다면 이 갑자기 야구공은 어디서 나왔나 싶을 텐데 지구로 떨어져 구른대요. 그럼 지구 밖에서 지구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떨어지고 있는 이 빗나간 야구공은 자기 궤도를 이탈해서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 밤하늘의 별, 유성입니다. 역시 은유법으로 나타내었죠. 야구공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매우 생동감 있게 느껴져요. 쨍그랑이라고 하는 정말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죠. 청각적인 표현과 함께 지구로 떨어져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청각 그리고 시각적인 표현이 유성의 어떤 생동감, 그 동적인 느낌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장치가 되네요. 자, 밤하늘의 아름다운 모습과 유성의 생동감을 나타낸 시 유성이었습니다. 진짜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이 시가 떠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시예요. 이 유성이라는 시는 개인적으로. 자, 두 개의 시를 글자임 살펴보겠습니다. 가는 두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죠. 가에서 1연에서는 평화롭고 순수한 세계인 하늘을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과 풀 아래 웃음 지는 샘물처럼 우러러 바라보고 싶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어서 평화롭고 순수한 세계인 하늘을 새학시 볼에 떠오는 부끄럼과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처럼 바라보고 싶다. 이렇게 하늘이라는 평화롭고 순수한 세계에 대한 바라보고 싶은 마음, 동경을 나타내고 있는 시이고요. 자, 유성은 한 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시죠. 밤하늘의 아름다운 모습, 유성의 생동감을 운동장과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에 비유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예요. 정말 밤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들게 표현을 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가와 나에 나타난 하늘은 뭐냐? 근데 지금 보면 가와 나를 따로 나타내질 않았어요. 그렇죠? 뭐 가에서는 소리를 나타내는 말, 뭐 나에서는 시간적 배경 이렇게 나타낸 게 아니라 그냥 정리했단 말이야. 이 말은 뭐냐면 가와 나에 나타난 하늘의 공통점을 찾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소리를 나타내는 말을 함께 사용했다. 시간적 배경 나타내는 말로 사용했다.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시어를 사용했다. 색깔 나타내는 시어로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했다. 모두 아니에요. 공통점은 그렇죠. 답은 5번. 눈에 보이는 대상의 모습을 무언가에 빗대어서 모두 표현을 했습니다. 비유가 사용된 시라는 것을 알아야, 둘 다에서 모두 비유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이어서 볼까요? 가와나를 읽고 새로운 시를 쓴다고 할 때 공통된 주제를 담을 수 있는 풍경으로 알맞지 않은 것. 자, 가와나에서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가에서도 보면 뭐 햇살처럼 샘물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맑고 깨끗한 자연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고, 나에서도 밤하늘에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인데, 일단 밤하늘에 그 반짝이는 별들을 보려면, 그리고 아름답게 떨어지는 유성을 보려면 자연이 맑고 깨끗해야 돼요. 이런 인공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이 그냥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된 주제 또한 이런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딱 하나가 지금 인공이에요. 답은 그래요. 2번입니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과는 관련이 없죠. 화려한 도시의 야경에서는 밤하늘의 별은 볼 수가 없거든요. 안타깝지만. 반짝반짝하는 여러 가지 조명들, 인공 조명들은 볼 수 있겠지만 자연의 모습은 아니죠. 나머지는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주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작품을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시를 감상하는 방법, 여러분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린 것 같아요. 무엇을 떠올리면서 읽어라? 장면을 떠올리면서 읽어라. 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따라서 같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시의 주제까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